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태순 TV 초대석 서울대 명예교수 김광웅 선생님 모시고 청와대 이렇게 리모델링 하자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생님, 저도 뭐 청와대와 그렇죠. 정부에 잠깐씩 근무를 했는데 제일 청와대 운영에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은 헌법이 대통령은 국무위원과 국정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규정해 놨는데 왜 역대 대통령들께서 과다의 차이는 있지만은 수석들, 정책실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에 뭐 대통령의 왼팔 오른팔을 실력자를 앉히고 장관들은 이렇게 허세로 앉혀가지고 정부를 이게 망가뜨리는지 저는 그게 제일 큰 의문이었어요. 대통령을 안 해봐서 모르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이제 대통령이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직무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비서들 뭐 참모들의 의견을 일체적으로 듣지 않겠어요? 네. 그런 사람들은 뭐 다 이제 선거에서 공신들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모든 이제 헌법이라든가 뭐 규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일단 당선된 대통령은 그냥 법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 스스로 뭐 네.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그 헌법 66조 사항도 공화의 민주공화국의 공화의 뜻을 살려서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을 하는 정부에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66조 사항.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정부가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네. 그냥 측근 참모들 네. 의견 듣고 네. 그거는 다 아시듯이 손발이 맞으니까 또 눈빛 하나로 네. 하는 거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제대로 화음을 내려면은 컨덕터하고 말을 주고받습니까? 그냥 몸짓, 그죠? 손짓, 눈빛으로 다 한자하고 또 연주자끼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코드 인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코드의 뜻은 또 다른 게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국무위원들하고 해야 되는데 국무위원은 그냥 나쁜 표현으로 찍 소리를 못 해요. 네. 옛날에는 뭐 왕한테도 막 진언하기를 뭐 쉽게 하고 또 삼사가 있어서 뭐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인데 이게 완전히 왕처럼 그냥 군림을 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이 보여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실권자들은 법을 안 지키는 게 우리나라의 관례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잡으려면 법 안 지켰다고 이제 뒤집어 씌우고 좀 지나쳤나요, 내 말이? 그것과 관계해서 조직으로 보면은 청와대가 점점 더 비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이승만 정부를 공부해서 경무대 당시 이름이 네. 그것을 기억을 하는데 50명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숫자 아시죠? 저 인력이 비서진이 480명, 네. 그리고 경호실이 480 더하기 48고 그 하부 조직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합치면 100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진짜 제일 뭐. 많았을 때가 비서실만 따지면은 노무현 정부 때 531명인가가 제일 많았고 그 전엔 뭐 정말 적었는데 거기에 자꾸 커지는 게 저는 아주 못마땅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머리가 크면은 이제 머리가 좋죠 물론. 근데 내가 보통 이제 인체의 비유를 하는데 청와대는 뇌잖아요. 네. 근데 뇌라는 것은 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전체 몸에 쓰는 에너지의 20%를 쓰게 되어 있는데 네. 문제를 제기했던 것처럼 국무위원들하고도 일을 안 하고 청와대 사람들하고만 일을 하면서 전 정부를 지배하는 에너지가 한 70-80%는 쓰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뭐 좀 또 청와대하고의 알력을 뭐로 이제 물러나고 뭐 경제 의사 결정 구조의 뭐 비민주성의 문제다라는 좀 아리송한 얘기를 하고 이제 떠나갔는데 그때 얘기가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고 있는 경제 관련 직 포스트가 6개인가 7개라고 그러니까 경제 정책 결정에서 김동연 총리가 한 뭐 6등, 7등 한다는 그런 상황이
각 부처마다 벌어지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은 뭐 참모들하고 늘 만나니까 그 의견부터 듣는데 네. 문제는 대통령이면은 한 사람 한두 사람 의견만 들으면 안 되죠. 네. 대통령이면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장관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야 됩니다. 장관한테 그런 대통령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바깥 사람하고도 전화를 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참모들이 거짓말하고 누군지 연결시키라 그러면 저 해외 나갔다 그러고 이제 연결 안 시키는 그런 습성들이 비서들이 좀 못된 거죠. 네. 그래서 대통령 그런 사정을 다 알고 그건 그대로 일을 하게 하면서 정보 최나를 확대시켜야지 되는데 네. 완전히 거기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제 자기한테 뭐 그 아주 상세하게 자문해주고 모르는 거 알려주고 그랬던 사람들이 편하니까 청와대 들어가서 이제 주요 포스트를 주고 시작을 하는데 그게 굳어지면은 점점 더 대통령이 국무위원들로부터는 멀어지고 참모들하고 짝짝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하여튼 없네요. 뭐 지금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뭐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게 사람이 누가 되더라도 이 씨가 되든 박 씨가 되든 문 씨가 되든 누가 되더라도 움직이는 청와대 움직이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너무 낡았고 권위주의적이고. 네. 그렇죠. 네. 민주하고는 말만 그렇지 거리가 너무 멀고 자유하고도 거리가 멀고 그게 이제 관료주의의 특성이죠. 네. 그러니까는 그 엘빈 터플러라고 그 미래학자. 미래학자 네. 90년대 초부터 책을 내는 그 권력의 이동 파워 시프트 이런 책에 따르면은 무슨 얘기가 있는가 하면요. 미국 얘기지만은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경쟁을 해서 선거에 이제 누가 이기든 선거의 승자는 보이지 않는 정당이다. 보이지 않는 정당이 뭐냐? 관료주의다예요. 네. 미국에서 우리는 더하죠. 더하죠. 관료적 권위주의. 하여튼 그러니까 대통령이 빨리 이런 데서 해방되는 게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길인데 오늘 얘기는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하여튼 청와대 리모델링 하려면 네. 이 구도 자체가 우리 이제 표에도 보여드리지만은 정말 그 조직도가 구닥다리입니다. 다 칸막이 상하 서열 뚜렷하고 네. 네. 그래가지고 정무 계실 적에 경제 쪽은 얘기도 안 하잖아요. 또 그죠? 저기 할 저 필요도 정책실장이 또 따로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 네. 할 필요도 없지만은 전부 칸막이 횡적인 정적인 소통이 안 되는 그런 구닥다리 조직을 이제는 이제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21세기 그리고 네. 청와대라는 뇌야말로 모든 정보를 받아서 다른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차원 다른 그 정보 판단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밑에 얽매여 가지고는 올라오는 보고에만 결제만 하니까 이런 시기는 20세기 같은 지금 정부를 운영하고 있는 거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또 이제 최근에도 책을 하나 냈던데 그 엘고 부통령 그 연설문 작성도 했고 유명한 뭐 작가가 된 다니엘 핑크라는 사람이 쓴 영어로는 whole new mind인가 뭐 하여튼 새로운 시대가 온다 우리말로 번역된 그런 데를 보면은 뇌는 이제 아시듯이 좌뇌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뇌로 가서 우뇌에서 전뇌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붙이는 것은 이제 몸으로 가야 된다는 뜻인데 뇌는 좌뇌가 다 훌륭 좋죠. 또 고시 붙은 사람들 좌뇌가 다 발달해서 정답 써가지고 다 되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뇌는 그렇죠. 이제 조상의 지혜를 물려받은 그런 이제 우뇌도 해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전뇌를 써야 되는데 그러면 청와대라는 곳은 정말 전뇌적인 움직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 좌뇌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구조로 보면은 그 고위 공직자 순서를 만약에 좀 그러니까 얼마나 되냐고 따지면 청와대가 정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준정부적인 역할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정부를 또 통제하면서. 준정부도 아니고 아예 정부죠. 청와대만이 정부죠. 그리고 아래 뭐 내각들은 정말 장관이 뭐 저도 이렇게 보면요. 네. 늘 감시하고 있어요. 저녁에 누구 만났는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 정도로 즉시 잘못 무슨 얘기를 하면은 즉시 뭐 와요. 그런 얘기 하고 다니지 네. 말라 그러고. 그리고 뭐 인사에 좀 장차관 인사를 제가 하는 건 아니었는데 비서실장에 따라서 한강옥 실장이며 그다음에 또 교수 출신 이상주 실장 이런 분들은 내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장차관 인사 때 이제 의견을 묻고 그러면 즉시 공직기강 비서관이 전화 걸고 뭐 난리를 핍니다. 예. 그런 식으로 그 뭐 장관들 못 살게 구는 게 아주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근사해 보이고 뭐 악수들 하고 뭐 방송에는 보이는데 전혀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냥 어떻게든지 견제하고 네. 힘 못 쓰게 하고 내가 모든 것을 권한을 행사된다. 우리 다음에 이제 권력에 관한 얘기 좀 더 하게 될 텐데 그때 또 하기로 하고요. 근데 청와대가 정부 인사 개입하는 게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그 이후로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 정부 전 정부부터 시작해가 청와대가 중앙부처의 과장 인사까지 오케이를 놓는다. 그 안에 지금 일하는 분들이 다 저 선생님 밑에서 같이 일했던 뭐 후배들이고 할 테니까 그 얘기는 뭐 너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요전에 어느 신문에 강훈택 교수 썼지만은 민정하고 그 인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인사 얘기 먼저 하면은 김대중 정부 때까지는 인사수석이라는 게 없었어요. 네.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말 뭐 마음껏은 아니지만은 자유롭게 일을 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정부부터 인사 뭐 보좌관인지 생기고 인사수석도 하면서 모든 것을 장악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 인사까지 그리고 심지어는요 어느 산하기관의 사회이사라 그러나 무슨 그 이런 사람들 인사까지 네. 모든 걸 장악하고 있으니까 아래 기관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인사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하기관의 사회이사니까 산하기관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장관이 인사를 못 하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몸의 얘기를 못 했는데 네. 하여튼 이제는 21세기는 복잡계 과학과 융합 학문의 시대예요. AI도 시대 아닙니까? 그 AI 말할 네. 것도 없고 이제 뭐 그 얘기도 앞으로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이제 바꿔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네. 무슨 민정 뭐 이거를 바꾸고 인사를 바꾸고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해서는 이제 안 되고 네. 아예 이제 뜯어 고치자는 것이 뭔가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옛날부터 이제 뭘 주장하는가 하면은 청와대의 조직을 아까 이제 지적한 대로 그런 구닥다리식의 그런 조직 정부 통제를 목적으로 한 그런 거 게 말고 아니고 네. 관료적인 그거 말고 관련되는 부서를 합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 국방, 안보 이런 거. 네. 그다음에 정무는 뭐 또 있잖아요. 홍보도 합치고도 해가지고 5개의 처로 만드는 마른 목걸이를 좀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네. 현실적이진 않지만 지금 정부대로 그것 뜯어 고치라면 고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욕심은 대선이 이제 오는 때 새 후보들 중에 우리 말 듣는 사람 좀 적극적으로 창도를 해서 네. 안을 좀 주고. 그렇죠. 네. 청와대 조직 개편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는 줄이는 게 목표인데 줄여서만 능사가 아니고 정말 뇌를 몸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시각과 청각만이 아니라 네. 몸의 소리라는 게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소마타 센소리라고 하는 몸의 소리. 그러니까 신재민 같은 사무관의 얘기를 듣는 게 몸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개편을 하자는 거고 한 가지 더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은 이제 뭐 미국 회담 이제 곧 열리잖아요. 네, 이제 The State of Union 들어보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도 곧 이제 평화 모드로 이제 바뀔 텐데 네. 그러면 평화 모드를 바뀌면 청와대에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경호 인력을 줄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한 10%부터 문 대통령이 그걸 줄이면요. 스스로 평화를
지향하는 훌륭한 대통령, 그리고 몸소 실천한 솔선수범 대통령 되지 않을까 생각하나요? 이게 청와대가 혁신과 창의를 지향하는 조직으로 말아먹은 걸로 바꾸고 그러면 정부를 자유롭게 놓아주면 거기서 이제 혁신과 창조가 할 공간이 나오는 것이고 저는 뭐 청와대 근무할 때 뭐 비서실 500, 경호실 500이었는데 이것도 뭐 대폭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예, 그러면 아래가 편해집니다. 거기서 저는 저 혁신 뭐 우리가 말하는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기업들을 관여하는 것도 청와대 경제 아니 지금 우리가 청와대 경제수석도 만나고 정책실장도 이재용을 만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만나는 것들이 그건 쇼예요. 그런 거 그렇죠. 쇼에 불과한 그렇게 거겠죠. 할 이유가 없는데 네. 홍보랍시가 하고 있는 꼴이요. 참 저천한 수준입니다. 아주 창피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는 자유롭게. 네. 그래서 다니엘 핑크의 책에도 나온 대로 그 얘기는 청와대를 빗대서 한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냥 예술하는 사람, 디자인하는 사람, 소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으면 그러면 이 일은 이제 내각에서 하는 거죠. 네. 그죠? 인사도 좀 인사권도 장관들한테 이양해서 물론이죠. 일을 할 수 있도록 더 해줘야 잘할 되는데 텐데, 정보도 더 정확하고. 저희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탄핵 얘기하면서 이제 결국 크게 얘기하면 굿 가버넌스를 못한 건데 이걸 잘할 수 있도록 청와대도 고쳐야 되겠다 그런 얘기도 말만 하죠. 잠깐 반짝 부싯돌 튀듯이 잠깐 하고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 뭐 짧은 시간에서는 이게 뭐 다 짚을 수는 없는 거고 또 계속 저희가 이거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자리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오늘 감사합니다. 예.